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지구과학의 김동국입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 지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절대 연령. 절대, 너 몇 살? 그렇지. 나 몇 살? 이렇게 너 몇 살? 나 몇 살? 이걸 찾는 방법. 그래서 요거는 반감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상대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상대 연령은 뭐냐면 너하고 나중에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냐. 너가 형이야? 내가 동생이야.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인데, 그 찾아내는 방법으로 지사학 법칙, 그러니까 땅에 묻혀 있는 어떤 기본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땅들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지층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지층을 비교할 때는 뭐를 볼 수 있냐면 실제 암석을 보고 찾아낼 수도 있고, 또는 화석을 보고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화석의 종류는 또 뭐가 있느냐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표준 화석이 있고 하나는 시상 화석이 있습니다. 얘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대 연령부터 살펴보면, 그러니까 상대 연령은 너하고 나 중에서 누가 형이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지. 그럼 방금 얘기했지만은 요 상대 연령을 하기 위해서는 요게 기본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뭔데? 지사학 법칙들이 들어가는데,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가정은 뭐냐면 동일 가정설이라고 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됐으면 지금도 그 환경이면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때 쌓였던 환경이랑 지금 있는 환경이랑 똑같이 쌓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실제로 지사학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 수평 대비. 그러니까 수평 대비가 아니라 수평 태적. 미안합니다. 수평 태적. 애들이 쌓일 때 가만 놔두면 차곡차곡 수평으로 쌓인다는 거지. 그래서 수평 태적의 법칙. 그다음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은 뭐냐면 그냥 밑에 쌓인 것보다 위에 쌓인 게 더 새 거지 뭐. 그래서 오래된 게 밑에 쌓이고 갈수록 이제 위로 쭉쭉쭉쭉 쌓여 나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물군 천이. 화석을 보면 이 화석이 언제 살았는가를 확인해 보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정합의 법칙. 부정합이 있다. 그러면 태적이 중단되었네, 또는 긴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는구나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입의 법칙. 자, 관입은 항상 분출과 같이 연결이 되죠. 그럼 관입했느냐 분출했느냐에 따라서 지층이 누가 선후의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가정, 법칙을 가지고 이제 지층을 실제로 이렇게 순서를 찾아보면, 지층을 대비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이제 돌을 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돌을 가지고 서로 대비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권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권층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세층입니다. 열세층. 뭐냐? 그 어떤 특별한 환경 또는 특별한 일. 그래서 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특별한 어떤 활동이 있었던 거지. 가장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면 석탄. 되게 특별한 거죠. 석탄. 그 다음에 화산재가 쌓였는 응해암. 얘들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환경을 대만 탁 가르쳐 주니까 열쇠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열세층, 권층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화석이 있는데 화석을 가지고 또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화석의 종류에는 우리 벌써 얘기를 했겠지만 두 가지, 표준 화석이 있고 시상 화석이 있어요. 자, 그럼 표준 화석이 뭐냐면 딱 말 그대로 시대를 구분을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를 구분하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아야 돼요.
지금 살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그럼 걔는 계속 살았으니까 시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았어. 그래서 생존의 시기가 짧아야 돼. 지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그 기간만 딱. 그러면 얘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까지 시기를 딱 나누는 거죠. 근데 대신에 분포하고 있는 면적은 어떻게 될까? 웬만하면 전 지구상에 다 살아주면 제일 좋지. 그래서 넓게 분포를 하면 좋습니다. 왜? 넓게 분포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죽어버렸어. 그럼 그걸 시대를 딱 구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시대를 구분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형태, 표준화석이 되는 것이고,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이 살았던 시기가 매우 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살고 있으면 제일 좋지. 왜?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옛날에 얘가 살았어. 그럼 그 시대는 지금의 환경과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분포하는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좁아야지. 왜? 특별한 환경에서만 살아야 돼. 뭐 아무 때나 다 살고 이러면 얘는 굳이 이 시대 환경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환경을 찾아내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그 시대의 환경. 그래서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 그래서 시상화석이죠. 가장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면 산호, 고사리, 얇고 따뜻한 바다에 사는 산호 또는 고사리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 연령은 너와 나중에서 누가 더 형이고 누가 더 동생이냐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 쓸게요. 절대 연령이 있는데, 자, 이 절대 연령은 실제 나이를 찾아냅니다. 실제 나이. 너 몇 살이니? 실제 나이를 찾아내게 될 것인데, 얘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이용한다고? 반감기를 찾아내요. 반감기를 이용합니다. 그럼 또 반감기는 뭐냐면, 어떤 원소가 있는데, 얘는 방사성 동위원소야. 근데 얘는 되게 불안해. 그럼 어떻게 돼? 붕괴가 되겠죠. 어떻게? 안정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원소가 붕괴돼서 다른 안정된 원소로 변신, 그 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처음에 이제 불안정한 원소를 모원소, 나중에 생성된 원소를 자원소, 요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프로 살펴보면, 자, 요게 반감기가 일어나는 횟수, 이쪽은 이제 비율, 처음에 100%부터 시작하겠죠. 100%부터 시작해서 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씩, 반씩, 반씩.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요거는 모원소, 불안정한 원소. 그럼 얘가 붕괴되어서 누가 된다고? 자원소. 자원소. 요거는 새롭게 생성된 원소. 자, 한번 찾아볼게요. 처음에 불안정한 원소가 모원소가 100이 있었어. 근데 얘가 어떻게 돼? 반으로 줄어버린 거지. 반으로. 반으로 줄어드는 순간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반감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비율이 얼마가 돼? 50%로 줍니다. 그럼 얘가 50% 준 만큼 자원소가 어떻게 돼? 50% 다시 생긴 게지. 그러니까 얘가 준 만큼 얘가 다시 생긴 거야. 그럼 다시 넘어가면 모원소가 다시 이번에는 또 50에서 또 반으로 줄어들어 본 거지. 반으로 줄어들면 반감기에 몇 번 지났어? 2번 지났습니다. 그럼 비율이 얼마가 돼? 25%로 이제 줄어들겠죠. 그럼 얘는 75%가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까? 25%에서 또 반으로 줄었어. 25에서 반이니까 12.5가 남았어요, 이제. 그럼 12.5가 되면 총 몇 번의 반감기를 지난 거지? 3번 지난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줄어들어갑니다. 그럼 몇 번 줄었는지를 알면 반감기가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그럼 4번 줄었다.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죠? 40년이 지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의 실제 나이를 찾아내는 형태가 됩니다. 자, 요거를 쌤이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쪽이 절대 연령인데 둘 사이에 이제 비율을 한번 찾아볼게. 모원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자원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걔들 둘이는 몇 대 몇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아직 붕괴되지 않았어. 처음에는 누구밖에 없어? 모원소가 100%, 자원소가 없습니다. 붕괴가 안 됐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붕괴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반감기를 거쳤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나 줄어? 반으로 줄겠죠. 얘가 반으로 줄 만큼 자원소도 어떻게 돼? 반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둘의 비율을 따지면 1대 1. 그죠? 근데 반감기가 2번 지났어. 애들이 지금 수업 중에 촬영을 하고 있어서 애들이 이제 수업을 마쳐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요번 2번 지났어. 그럼 요 반에 다시 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4분의 1이 줄고 얘는 어떻게 돼? 그만큼 늘겠지.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될까? 1대 3이 됩니다. 그럼 3번 지났어. 반감기 3번 지났어. 그럼 이 4분의 1에 또 반이니까 8분의 1이 남겠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제 8분의 1이 남은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8분의 7이 남겠죠. 그럼 몇 대 몇? 1대 7.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사실은.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야지 뭐. 4번 지나서 반감기가. 그럼 얘는 8분의 1에 또 반 줄었으니까 16분의 1. 얘는 16분의 17. 그래서 비율은 1대 17.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드는 형태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는지를 알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걔 나이 몇 살인지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을 해서 지구의 역사를 찾아내는 우리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지구의 역사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요 기준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지질 시대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운동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수업도 같이 듣고 운동도 같이 하는 운동하는 지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지구학의 김동국이었습니다.